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깨금발 재활운동센터 공동대표 한규민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뇌졸중 발병 후 잘 걷기 위한 한측발 내딛기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 강의를 진행할 중으로 인한 동영상으로 보고 일반 패턴과 다른 점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 영상은 강의 후에 보시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운동 영상은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제가 직접 뇌졸중의 보행 패턴을 영상으로 담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기 전에 아까 첫 강의, 뭐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뇌졸중 자체는 뇌혈관이 손상돼서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다리 근력의 저하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다리의 근력이 저하되면은 보행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측발의 약화가 되고 근육이 약화돼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근력이 약화되고 근력이 약화되면은 낙상의 위험이 커지게 돼요. 낙상의 위험이 커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행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첫 번째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뇌졸중이 발병하면은 움직임의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패턴이 변하게 되는데 그 패턴이 변한다는 거는 움직임도 마찬가지지만 보행에 있어서 약화된 근육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는 보행의 패턴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 패턴에 대해서 조금 뒤에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중요한 안전수칙이 있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운동 강도와 시간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면서 횟수가 됐던, 횟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던, 모래주머니를 달거나 밴드를 다는 등 점진적으로 내가 조금씩 힘들게 고강도를 향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낙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통증이 동반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시는데, 아, 통증인데 이 정도는 참고 억지로 해야지 하는 운동은 좋지는 않으니까 어디가 아프시다면은 전문의와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행 패턴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보행 패턴을 보고 어느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걷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다리가 바깥쪽으로 크게 돕니다. 다리가 바깥쪽으로 크게 도는 쪽이 한측이란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나오지 않고 다리가 바깥쪽으로 크게 돌고 있어요. 이때 어느 근육이 약해졌는지 알면은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면 되니까 그쪽 운동을 많이 해주면은 보행 패턴이 다시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쉽습니다. 자, 지금 이 동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듯 하지만 약간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무릎을 서는 듯이 거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모두 환측이라는 가정하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신 세 가지 패턴은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었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고관절을 굴곡해주는 고관절 굴곡근과 무릎을 펴주는 무릎 신전근, 그리고 발목을 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목의 평근, 크게 봤을 때 요 세 가지들은 많이 약화가 된 상태인 겁니다.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걸을 때 다리가 바깥쪽으로, 고관절이 굴곡되지 않기 때문에 골반을 옆으로 삥 돌려서 무릎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다리를 들어서 옆으로, 발목이 뻗치지 않으니까 지면을 차지 못해서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약간 흔한 걸음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양상을 보이실 때는 누워서 하는 운동과 앉아서 하는 운동, 서서 하는 운동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운동들을 보시면서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될지 본인한테 맞는 수준을 찾아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화면상에 보이는 정면 오른쪽이 편측이라는 가정하에 운동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발은 건축이고요. 건축발을 환축발의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아까 골반이 밖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건축발을 이용해서 환측의 고관절과 허리를 안쪽으로 돌려주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발이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 어려운 건축발로 사용해서 환측발을 도와주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대퇴골과 골반을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스트레칭을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다시 보시면은 건축발을 사용해서 한측발을 돌아가 있는 반대쪽 안쪽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통증이 없다면은 동작은 크게 해주실수록 이 허벅지 바깥쪽과 골반 쪽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아프지 않다면은 근육을 늘려준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지금 건측발을 들었고요. 이번엔 건측발로 환측발 위를 잡아서 당길 거예요. 세워져 있는 발은 건축발이고요. 밑으로 숙여져 있는 발은 환측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환측발을 안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고관절을 안쪽으로 내전하는 내전근을 강화시킴으로써 발이 바깥쪽으로 뻗치거나 고관절이 굽힐 수 있는 힘을 더 키워줄 수 있어요. 건측발은 고정을 해주고 발이 나가지 않게 한측발로 가능한 있는 힘껏 안쪽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양쪽 무릎이 맞닿을수록 좋습니다. 내전근의 힘이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하는 동작들은 제가 10회씩 진행을 했고요. 근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강도는 운동의 강도는 10회가 너무 약하다면은 모래주머니를 차던가 밴드를 차던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강도를 좀 고강도로 높여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안쪽을 내전근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내가 발을 내디딜 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원활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이었고요. 세 번째 운동은 누운 자세에서 전측발을 구부려서 한 측 발을 무릎 아래에 둘 거예요. 무릎 아래에 두면은 한 측 발의 무릎이 약간 굽혀지게 됩니다. 무릎을 사실 많이 펴서 들어 올릴 필요는 없고요. 내가 걸을 때는 무릎 끝 쪽에 힘이 들어가야지 무릎 관절을 보호하게 돼요. 전측 발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측 발을 가능한 크게 뻗으시는 거예요. 발목까지 움직임이 가능하시다면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펴과 동시에 발목까지 굽혀주시는 힘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힘을 주실 때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무릎 신전 근육. 아까 보행 패턴에서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뒤로 떨컹떨컹 흔히 백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백니를 잡아줄 수 있게끔 무릎 앞쪽에 있는 무릎 신전근을 최대한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굴곡근과 내전근을 운동했고, 무릎 신전 근육을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앉은 자세에서 운동을 진행할 텐데요. 앉은 자세에서 할 때는 수건, 베개, 뭐 어떠한 요가 블럭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도 괜찮고요. 무릎 사이에 넣고 잡아주려는 힘 자체로 고관절의 내전근이 활성화가 되고요. 아까 말했던 발바닥이 바닥을 딛고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릎으로 베개를 잡아준 자세에서 발목을 지속적으로 뻗쳐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발목을 지속적으로 뻗쳐주시는 겁니다. 베개 사이에 아니, 무릎 사이에 베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자세에서 발목을 들어줌으로써 보행에 있어 추진력을 좀 더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한 강하게 해주시고요. 건측발과 같이 하는 이유는 한측발의 감각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측발과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동작을 쉽게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도 있게 많은 횟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앉아서 하는 두 번째 운동입니다. 아까 누워서 했던 동작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껴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주고 베개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환측 발이 직접 나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자 할 때 무릎의 신전 근육을 최대한 자극해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약간의 그 이해를 돕고자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게 좀 덜하게 하는데 가능하다면 범위는 가장 크게 올라가시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와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차고 나서 툭툭 떨어지지 않게끔 무릎을 펴고 천천히 떨어져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텨가면서. 무릎 사이에 베개가 떨어지지 않게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관절의 내전근과 굴곡근이 활성화되고 이 전에 했던 발목을 움직여 줌으로써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무릎을 펴주시는 거예요.
가능한 가장 높이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앉아서 하는 운동 세 번째고요. 앉아서 하는 마지막 운동이에요. 이거는 조금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폼롤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폼롤러가 동그랗죠? 동그란 폼롤러를 이용해서 세밀한 자세 조절 운동을 하는 건데요. 앉은 자세에서 환측의 발바닥을 폼롤러에 두고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면서 천천히 구부리고 펴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폼롤러가 떨어지지 않게 무릎의 펴과 굽힘 운동을 세밀하게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발목이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무릎을 딛고 있는 자세 조절이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생각보다 세밀한 무릎 근육의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 전에 동작들이 모두 다 수월하시면은 이 동작 역시 수월하게 가능하실 거예요. 무릎을 끝까지 펴고 마찬가지로 구부릴 땐 천천히 끝까지 펴고 구부릴 땐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나중에 서서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서서 진행하시기 전에 앉아서 먼저 진행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서서 하는 운동 동작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집에서 서서 운동하실 때는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벽을 맞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벽을 맞대고 서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고 낙상의 위험이 없게끔 건축손으로 벽을 짚어주시고요. 이젠 체간의 내 몸의 상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무릎의 굴곡과 신전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서 베개가 떨어지지 않게 내전근을 잘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보행할 때 앞으로 발이 뻗어지기 위해서 굽힘과 펴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지면에다가 발을 잘 딛고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앉아서 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서서 하는 동작이 어렵지 않다면은 이제는 발목까지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발목까지. 무릎과 발목 관절을 같이 움직여줍니다. 보행에 있어서 내 상체의 무게를 버텨야지 더 오래 근지구력과 근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다리가 좀 지칠 때까지 고강도로 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과 발목까지 동시에 운동해 주시죠. 자, 서서 하는 두 번째 운동입니다. 자, 동일하게 벽을 보고 손으로 짚으신 다음에 한측발의 엄지발가락 끝이 벽 바로 앞에 위치시키도록 발을 갖다 놓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씩 실질적인 발을 내딛는 보행 시에 발을 스윙하는 스윙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운동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내 체중을 실어주면서 무릎을 구부려주고 벽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돌아오면서 무릎을 펴줍니다. 보행 시에 내 무릎 관절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굴곡근과 신전근이 잘 조절이 돼야 무릎 관절 자체가 다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하게 보행을 하시면은 관절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연골이 많이 다르시고 통증이 동반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무릎 관절 자체의 근육을 지금 영상처럼 운동을 꼭 지속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끝에 발바닥 역시 뒤꿈치가 들리지 않는 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두 가지 운동만 더 설명드릴 거고요. 방금 앉아서 했던 폼롤러 운동을 이제 신체 자체, 체간의 몸을 다 유지하면서 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선 자세에서 전축으로 벽을 짚고 한측 발바닥이 폼롤러 위로 올라가도록 지금 저 자세 자체가 밸런스를 잡기 꽤 어려우실 거예요. 밸런스를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측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될 때 내 균형 능력과 함께 보행 능력은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갔으면 돌아오면서 내 몸을 버텨주고 나아가고 돌아오면서 내 몸을 버텨주고 환측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벽 앞에 발을 두고 했던 동작보다 훨씬 세밀한 조절이 어려운 동작이에요. 이 동작이 덜컹덜컹 하는 모습 없이 부드럽게 진행된다면은 보행 시에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억지로 힘을 세게 팡팡 주는 게 아니라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뻗고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세밀한 조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실수록 보행 패턴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아이고, 잠시만요. 서서 하는 마지막 운동인데요. 방금처럼 운동을 해봤다면은 실질적으로 보행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건축으로 팔을 딛고 우리가 처음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과 반대되는 동작을 해주려고 노력해 주시면 돼요. 골반이 밖으로 빠지면서 크게 돌렸던 동작과 달리 운동하실 때는 내전근을 더 활성화하면서 무릎을 신전시키고 바닥을 차면서 뻗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전 앞선 운동들을 충분히 수행하셨다면은 이전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처럼 운동하시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보셨던 잘못된 보행 패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운동들은 다리가 밖으로 뻗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고관절의 내전근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해줬고요. 무릎이 구부렸다 펴지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고 보행 시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발목이 아예 들려서 딸려오죠. 지금보다 증상이 심하면 이제 바닥을 쓸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진력이 생기지 않고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면을 받쳐줄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시는 것.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많이 펴주고 구부렸다 폈다는 동작을 통해 지금처럼 무릎이 뒤로 덜컹, 덜컹, 덜컹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백니에 대한 자세가 무릎 관절을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무릎을 굽힘근과 신전근을 많이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지금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이 모두 지금 말을 안 듣는 상태예요. 발을 바닥에 철퍼덩 내팽개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 자세에서 여태까지 한 운동들을 통해서 지금과 다른 양상의 보행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약화된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으로써 바뀐 보행 패턴을 다시금 최대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일반적인 동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활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강도가 높게 지속성 있게 수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재활 운동을 강도 있게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리의 근력 자체가 향상될 수가 있어요. 다리의 근력이 향상된다는 거는 내 몸을 받쳐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균형을 잘 잡고, 균형감이 향상되어서 내 체중을 지지해 줄 수 있고, 낙상으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보행이 개선되고, 보행이 개선되어서 활동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이 아주 중요하고요. 하루 했다고, 하루 열심히 했다고 뭐 3일 쉬어버려. 그건 좋지 않죠. 아까 이 전 수업에서도 질보단 양이라 많은 수업을, 많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린 거고 직접 하기 힘드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해서 이 운동 자체를 내 생활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의 재활 운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세 번 강의 듣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